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영상 속에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화의 표현 요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추상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독창성을 살려 작품 속에 여러분들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화의 표현 요소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반추상화의 특징을 다시 한번 알고 그 특징을 안 것을 여러분들이 창의력, 독창성을 살려서 작품 속에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화의 표현 요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화의 표현 요소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할 게 회화란 무엇인가, 회화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죠. 여기서 회화는 영어에서는 회화, 서로 말하다, 서로 대화하다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회화는 평면적인 공간 위에 형태, 색채 등을 표현하는 순수 미술을 뭐라고 하냐면 회화라고 해요. 우리가 만들기는 공간, 입체적인 공간 위에 나타내는 것은 조소라고 하는데 평면적인 납작한 공간 위에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순수한 감상을 목적으로 나타낸다 해서 평면 미술,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회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보통 캔트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평면적인 공간 위에다가 어떤 형태를 그린다든가 그다음 그 위에 색칠을 나타내서 표현하는 그러한 미술을 넓게 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것을 회화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데 회화의 기본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요소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 근데 이 점은 모든 형태의 기본이며 위치를 지니기도 하지만 작가의 개성과 특징을 나타내긴 어려워요. 그냥 많이 모여있다, 적게 모여있다라고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점이 어떠한 개성이나 특징을 나타내려면 점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선이 되죠. 이 선. 선은 면을 이루는 요소로서 대상이 윤곽선이 되기도 하고 덩어리를 암시해서 작가의 개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은 꾸불꾸불 곡선이다, 직선이다, 딱딱하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이 모여 뭐가 돼요? 면이 되죠. 면이 모여 또 뭐가 되냐면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를 이루죠. 형. 그래서 이 면은 면이 모여서 입체를 이루며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면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형, 스케치를 했을 경우에 여기 형에 속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색칠을 할 수가 있죠. 색칠. 그래서 점, 선, 면, 형, 색 요 5가지를 회화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 3가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형의 종류와 색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종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특징은 뭔가, 그 다음에 색의 종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특징이 있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종류에는 형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자연형이 있습니다. 자연형. 이 자연형은 다른 말로 사실형이라고 해요. 사실적인 형태를 나타냈다 해서 사실형. 물체를 지니는 자연 그대로의 형으로 사물의 구체적인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자연형은. 그래서 다른 말로 사실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화가 중에서 여러분들 밀레 같은 화가는 그 자연주의 화가라고 해서 자연,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죠. 그랬을 때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이것은 나무이고 산이고 풍경을 그렸다, 정물을 그렸다, 사람을 그렸다라고 해서 그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나타냈을 경우에 이걸 자연형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표현했을 때는 자연주의, 자연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형의 작품을 한번 선생님이 보여줘 볼까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 호베마 화가가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을 유체 물감으로 그렸다고 해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보여준 그림이죠. 누가 봐도 하늘이고 나무이고 집이고 풍경이다라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와 같이 자연 그대로의 형, 이런 것을 자연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주에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림. 네덜란드 아스트라는 화가가 꽃 정모라를 나무판에 유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죠. 누가 봐서 꽃병에 예쁜 꽃들이 꽂혀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여준 그림은 프랑스 모네의 포플러 나무가 있는 풀밭이에요. 캔버스에다가 유화 물감으로 그렸죠. 누가 봐도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다. 나무가 있고 들판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여기서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뭉게뭉게 이렇게 떠있는 그런 하늘을 표현했다라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물체가 지닌 자연 그대로의 형, 사물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형이라고 합니다. 자연형, 다른 말로 사실형.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쿠르베나 밀레 같은 화가들은 이러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나타낸 대표적인 화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추상형이 있어요. 반추상형.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반추상형은 변형된 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변형시켰어요. 자연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변형시켰다 해서 변형된 형. 그리고 단순화시켰다 해서 다른 말로 단순화된 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형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했다?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과장시키고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형태를 반추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마티스나 모딜리아니 화가 같은 경우는요, 그림을 표현할 때 자연 그대로의 형태보다는 자기 생각과 느낌,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킬까, 과장시킬까, 단순화시켰나 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그림을 그린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티스, 모딜리아니 같은 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추상형이 있습니다. 추상형 여러분 들어봤죠? 추상형. 도대체 이거는 그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판단하기 어려운 형태. 이걸 창조형이라 그래요. 창조형. 만들어냈다. 자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한 조형 요소인 점선, 면, 형색으로 작가에 의해 새롭게 표현한 형태예요. 새롭게 표현했다, 창조했다 해서 추상형을 무슨 형이라고 한다? 창조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몬드리안이나 칸디스키 같은 화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추상형.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반추상형은 자연형과 추상형의 가운데 형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반추상형의 작품을 예시를 보여주고 추상형의 형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추상형의 작품은 한번 이거 보세요. 이 제목이 뭐일 것 같아요? 여기 새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 아이. 근데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이 그림은 우리나라 여러분 교과서에 6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장옥진 화가가 캔버스에다가 유화 물감으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새와 아이라는 제목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사실적인 형태가 아니죠. 변형시키고 과장시키고 단순화해서 간단하게 표현했죠. 이러한 형태를 무슨 형태라고 한다? 반추상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 여러분들 많이 봤죠? 여러분 교과서에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한기 작품의 정원이에요. 우리 학교에 그 청솔관 가는 입구에도 이 작품이 걸려 있는 거 한번 여러분 눈여겨 보세요. 이것은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김한기 작품이에요. 정원이래요. 정원.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화병이 있고 또 뭐 구름이 날려 있고 해, 달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죠. 금붕어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작가의 생각과 마음들을 새롭게 표현해서 조금 변형시키고 과장시켜서 나타낸 형, 이러한 형을 뭐라고 한다? 반추상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많이 봤죠? 텔레비 선전할 때도 많이 나왔을 텐데 여러분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교과서는 여러분 교과서 60페이지에 네덜란드 몬드리안의 붉은 나무래요. 나무긴 나무인데 나무를 막 시뻘겋게 칠하고 바탕 하늘은 또 파란색으로 막 칠했죠. 그래서 휘어진 나무의 느낌, 작가의 생각과 느낌들을 나무의 형태를 갖다 변형시키고 과장시켜서 나타낸 형태,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한다? 반추상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추상형 보세요. 추상형. 이거는 뭐 이건 나도 표현할 수 있겠네. 물감 갖다 뿌리고 뭐 갖다 칠하고 뭐 굉장히 산만하고 불규칙적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교과서에 프랑스의 칸딘스키 화가가 뜨거운 추상이라고 해서 유화물감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뭐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가에 의해서 새롭게 표현한 창조 형태, 추상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작품 보세요. 이것은 아까의 방금 전에 보여준 작품하고 느낌이 어때요? 반대죠. 아까는 불규칙적이고 산만하지만 이것은 아주 정교하고 절제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산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연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한 조형 요소로만 작가에 의해서 새롭게 표현한 형태, 이러한 형태를 추상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절제된 그런 추상을 뭐라고 하냐면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 대표적인 작품인데 차가운 추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제목은 뭐냐면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에서 여러분 교과서에 또 60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형의 종류를 얘기를 했어요. 형의 종류에는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이 있다? 자연형, 반추상형, 그 다음에 추상형이 있다.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이따가 우리가 반추상형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반추상화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기본적인 형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형을 이루면서 마지막 그 위에 색칠을 하게 돼요. 그럼 색의 종류에는 어떠한 색의 종류가 있는가? 선생님 빨강색 있어요, 노란색 있어요. 그것은 디자인에서의 색의 종류를 말하고요. 여기에서의 색의 종류는 자연 있는 그대로의 색, 그것을 뭐라 하냐면 고유의 색이라고 해요. 무슨 색? 고유의 색. 고유, 변하지가 않죠? 자연이나 인공물이 본래 갖고 있는 색을 뭐라고 하냐면 고유의 색.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자연의 색이라고 해요. 자연의 색. 두 번째, 인상의 색이라고 그래요. 인상의 색이 있어요. 인상의 색은 빛의 영향을 받아서 빛 광선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느낌을 표현한 색을 인상의 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이 모네, 마네, 르누아르, 피사로, 드가 같은 화가들이 인상의 색을 사용해서 빛의 광선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한 느낌을 표현하는 화가들이 인상파 화가들 들어봤죠? 그래서 그 화가들이 인상의 색을 썼는데 요즘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빛에 따라서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그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느낌을 표현한, 요즘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자연의 색을 떠나서 작가 마음대로 색칠을 했어요. 이건 내 마음이야, 내 감정이야, 내 생각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색, 그래서 창조의 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조의 색. 이거는 다른 말로 심상의 색이라고 그래요. 작가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표현한다 그래서 심상의 색, 창조의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색의 종류는 자연 있는 그대로 본래의 색을 갖다 작품 속에 표현을 했으면 고유의 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면 인상의 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색칠을 하겠다. 그럼 창조의 색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와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해와란 평면 공간 위에 나타낸 순수 미술을 뭐라고 한다? 해와라고 하고, 해와의 기본 요소에는 점, 선, 면, 형, 색이 있고, 형의 종류에는 자연형, 반추상형, 추상형이 있고, 색의 종류에는 고유의 색, 인상의 색, 창조의 색이 있다. 여기까지 해와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 반추상화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작품 속에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어요. 반추상화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반추상화란 변형된 그림, 단순화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연형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했다? 변형시키고 과장시키기도 하고 단순화시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약간 왜곡시키기도 해요.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반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는 완전히 새롭게 변형된 형태라 뭐를 나타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아마 놀랄 거예요. 이 그림 뭐 같아요?
이 그림은 여러분 교과서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색종이를 오려다 붙였는데 프랑스의 마티스 작품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달팽이래요. 근데 달팽이 모양이 어디 갔대? 달팽이라는 건 전혀 나타나진 않고 그냥 색종이를 갖다가 네모, 뭐 길쭉한 네모, 길쭉길쭉하게 해서 그냥 딱딱딱딱 붙였으면서 제목이 달팽이래요.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새롭게 창조된 형태를 추상형이라고 그래.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추상화라고 하는데 반추상화는 아니에요. 반추상화는 이것은 나무이긴 나무이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진짜 사람은 아니고 변형시켰어요.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한번 볼까요? 피카소의 추상화 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뭐야? 단순화시켰죠.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을 나타냈죠. 여기 보세요. 단순화시켰죠. 얼굴도 갸웃거리면서 머리카락도 창조의 색을 써서 나타냈죠. 이런 것 같이 사람이긴 사람인데 이것을 사람의 자연의 형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고 단순화된 형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반추상형으로 나타낸 그림을 반추상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추상화를 표현할 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변형, 과장, 단순화시키고 왜곡시키되 완전히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되 자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대략 이건 사람이다, 이것은 나무이다, 이것은 정물이다, 풍경이다 라고는 알 수 있는데 실질적인 형을 떠나서 순수한 조형 요소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약간만 변형시키는 거예요. 과장시키고 단순화시켜서 나타낸 그러한 그림을 뭐라고 한다? 반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사실적으로 사실 정밀 묘사하듯이 자세히 나타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할 거냐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음식 스케치 나의 작품 설명서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작품을 스케치했죠. 그 음식을 반추상형으로 나타내서 반추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 이 그림 작품 보세요. 이건 뭐를 나타낸 거냐면요. 잔치국수를 나타낸 거예요. 잔치국수를 나타낸 그림인데 사실적인 형태는 아니고 잔치국수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고 과장시키고 단순화시켰어요. 국수가 막 바깥에 나와 있고요. 이러한 고명들이 변해가지고 그릇 바깥으로 막 나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세요. 아이스크림 딸기의 형태를 변형시켰죠. 이런 변형된 형, 이러한 그림을 반추상화라고 해요.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와, 맛있는 햄버거네요. 와, 햄버거에 막 치즈가 바깥으로 녹아내리면서 또 바탕색은 그냥 물감으로 갖다가 칠했죠. 그리고 이거는 주스인가 봐요. 햄버거 사이에 주스 컵을 그려 넣어가 흘러내리게 해서 나타낸 거네. 치즈가 아니네,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여기 감자가 있는데 감자튀김인데 빨대로 꽂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대를 꽂은 거 너무 안 어울리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생각을 변형, 과장시켜서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떡볶이인가요? 떡볶이가 막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알도 튀어나오고 햄도 바깥으로 튀어나왔네요. 또 국수도 이렇게 말아갖고 이렇게 나타내고 이러한 형태를 반추상형이라고 해요. 반추상화. 그 다음에 조각 케이크를 갖다가 여기다 표현을 하고서 막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나타냈죠. 그 다음에 또 이 작품 이건 팥빙수인가요? 팥빙수인 것 같아요. 얼음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막
얼음이며 체리 같은 과일이 바깥에 튀어나가고 이건 또 뭐 과자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이건 버섯을 변형시키는 것 같죠? 그다음에 콩나물을 또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렇게 나타내서 음식물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 과장시켜서 나타낸 반추상화 그림을 나타냈고요. 이거는 또 뭐예요? 핫도그인가 봐요. 핫도그를 갖다가 뭐 여기 뭐 케찹 있고 마요네즈도 있고 있는 거 보니까 핫도그를 이렇게 형태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변형시켜서 나타냈네요. 지금 보여준 그림이 바로 뭐를 나타낸 거냐면 음식물을 변형시킨 반추상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뭐를 변형시킨 것 같아요? 딸기를 변형시킨 것 같아요. 뭐 딸기 바탕에 딸기로 구성이 있어서 짜임새 있게 잘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준 작품들 같이 음식이긴 음식인데 음식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연형을 음식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 과장, 단순화하여서 표현한 형태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반추상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여기 반추상화를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오는 것이 여러분들 할 일이에요. 여기에다가 반추상화 스케치하기 과제 1 그래서 반 번호 이름을 쓰고요. 이 공간에다가 구도의 화면의 짜임새가 맞게 이 안에다가 지난번에 여러분 나의 작품 설명서에서 한 가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스케치했죠. 그 스케치한 것이 음식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그 음식을 어떻게 변형시킬 건가, 어떻게 과장시키고 단순화시킬 건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구도의 짜임새, 화면의 짜임새에 맞게 변화, 균형,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짜임새 있게 여러분들 스케치를 해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또 하나를 스케치를 해보세요. 여기다가 반추상화 스케치하기 과제 2에서 반번호 이름 쓰고 여기다 또 한 개의 음식을 반추상화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등교할 때는 이 스케치한 것을 2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다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캔트지를 나눠주고 거기에다 바로 이거 스케치한 것을 5분, 10분 이내에 옮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져올 것은 당연히 사비연필, 지우개, 그 다음 채색 도구를 가지고 와야 돼요. 채색 도구는 학교에는 있긴 있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채색 도구를 각자 여러분들이 예방을 위해서 각자 자기가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표현할 것인가 채색 도구를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그 채색 도구는 색연필, 색사인펜, 물감 등등이 있죠. 근데 이제 색사인펜 같은 경우는 나쁜 점이 있어요. 그 색사인펜은 테두리 할 때는 좋은데 면을 칠할 때는 안 좋아요. 면을 칠할 때는 색연필 있죠. 깎아서 쓴 나무같이 깎아서 쓴 색연필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와 같이 이러한 색연필 있죠. 이것은 색칠하면은 약간 거칠거칠해요. 이 색연필은 거칠거칠해서 색칠했을 경우에 질감이 좀 곱게 나타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연필로 깎아서 쓰는 색연필 있죠. 이런 색연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감, 붓, 파네트 같은 거 재료를 가져와서 다음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 스케치한 것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날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나타내지 하고서 스케치를 하다 시간이 다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반추상화 스케치를 해오고 다음 미술 시간에 캔트지 나눠줬을 때 그 스케치한 것을 옮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채색 도구를 가져와서 색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마지막 수행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3학년 미술평가 계획이 지난번에 정밀묘사 했죠? 그래서 나의 작품 설명서 학습지를 잘 이해하고 정확히 작성했는가? 그 다음에 정밀묘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잘 표현하였는가? 그 다음에 회화의 표현 요소를 이해하고 잘 표현하였는가? 3개 다 만족하면 A고요. 한 개 부족하면 B, 2개 부족하면 C, 4개 부족하면 D, E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반추상화 요번에 할 거죠? 반추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여기 보면 채색 도구를 잘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가 이 평가 기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색 도구를 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다음 미술 시간에 채색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형 요소, 형태를 나타낸 요소 지금 배웠죠? 이해하고 작품 속에 잘 표현하였는가? 독창성을 살려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 여기서 독창성을 선생님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독창성, 여러분 반추상화를 나타낼 때, 음식을 변형시킬 때 여러분들이 독창성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작품 속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는 이미 여러분들이 원격 집에서 수업한 과제를 제출해서 성실도나 정리 상태, 그 다음에 과제 중심 수행에 대한 성실도를 보는 거로 해서 이번에 수행평가 이 3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은 것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미술 시간에 여러분들이 올 때는 과제 잘 해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미술 시간에 2시간 동안 수행평가를 하게 돼요. 조금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집에 있는 동안에 건강 잘 유지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미술 시간에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